겨울방학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네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재수생들은 좀 알 수도 있고. 자, 겨울방학은 얘들아, 너네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공부량의 50%가 나오는 시간이거든? 내가 이제 일반적인 고3 친구들 루틴 한번 알려줄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귀납적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통계인데, 얘들아 지금 이제 12월부터 2월 겨울방학 시즌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3월부터 5월 구간, 자, 그리고 6월부터 8월, 9월부터 10월 하고 수능이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지? 헐, 대박. 12월부터 2월 이 시즌은 웬만하면 애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왜냐면 초심이라는 게 있어. 초심.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근데 3월에 개학을 하잖아. 자, 개학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수선해져. 지금은 그나마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하니까 학교 가서 어수선해질 일이 조금 줄었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개학하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행사들도 많고 되게 좀 번잡하고 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자, 근데 또 뭐까지 오냐면 중간고사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전 괜찮아요. 왜냐면 전 정시 파이터거든요 라고 하는 친구들,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공부 안 한다? 이게 좀 사람이 진짜 애매한 게, 분명히 난 내신을 버렸거든? 근데 중간고사를 또 아예 버리는 게 너무 찝찝해. 그래서 중간고사 때 계속 물어봐, 애들이. 선생님, 이게 제가 내신을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건 좀 그렇고 수능이랑 겹치는 부분만 좀 할까요? 이런. 그치? 너네 2학년 때도 그랬지? 그래가지고 겹치는 부분은 좀 해야 될까 했는데 또 애매하고 공부하기 애매하고, 그나마 이제 고3은 EBS가 많이 들어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긴 많아. 근데 하여간 중간고사 공부한답시고 1, 2주 정도는 모의고사를 거의 잘 안 해. 어수선해지는데 수시 준비하는 애들은 또 바쁘거든. 왜냐면 이것저것 생기부 챙기지 자소서 준비하지 하니까 얘네들은 또 얘네만의 루틴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정실 파이터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옆 친구가 그거 하고 있으면 괜히 막 좀 괜히 막 혼자 또 막 마음 들떠가지고, 걔가 자소서 쓰고 있는 거랑 너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자꾸 막 공부에 집중을 막 안 해. 거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있냐면 충곤증이 있어요.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추워가지고 어우씨 막 추워 하면서 잠에서 깨기라도 하는데, 봄에는 따뜻하고 충곤증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꾸벅꾸벅 좁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친구들이 많지. 선생님도 가장 공부를 안 했던 시간이 3월부터 5월이었어. 이거 재수 때도 똑같았어. 제일 공부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진짜 전체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 어디까지나. 자, 그리고 5월달은 별의별 게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날 해서 무슨 날이 진짜 많은데, 문제는 너네가 어린이도 아니면서 괜히 어린이날이라고 들뜨거든. 뭔 놈의 들뜰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린이도 아니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신나다가 5월 중순부터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왜? 6월 모의고사가 있거든. 자, 이게 너네가 보는 최초의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고3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네는 정신을 못 차리고 3월, 4월을 보내다가 대충 5월 중순쯤에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하지만 이미 뭔가 좀 늦었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사회탐구도 안 끝났는데, 과학탐구 아직 다 못 돌렸는데, 아직 수학 개념도 안 끝났는데. 자, 그래 선생님이 국어 문법 같은 거 겨울에 끝내놓으라 했던 게, 학기 중에 국어 문법을 제대로 볼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니까. 이게 나중에 돌이키고 나면은 와, 내가 진짜 별거 안 했구나. 진짜 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막 들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막 다 하려다 보니까 국어 문법 이런 거 볼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하여간에 자, 6월 모의고사, 이 최초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시 하향을 쓰는 게 나을 듯. 아이씨, 나 정시 파이터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정시도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수시 하향 쓰자. 어쩔 수 없지. 뭐 현실과 타협하는 친구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자, 온갖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갖 그 세상의 부정적인 기운과 우울을 다 가지고 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수험생이 되면서 난 해도 안 되나 봐 하면서 되게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재수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 그래서 괜찮아. 예를 들어서 괜찮아 유리야, 너 1년 더 남았어, 할 수 있어, 나머지 반년은 재수를 위한 초석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일부
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 잘 봤어. 혹은 6월 모의고사 뭔가 희망을 봤어. 해서 좀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부스트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의 반응들이 나와요. 7월부터 8월 이때가 또 이제 여름방학이거든. 자, 그럼 이제 너네 뭐 하냐면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적으로 너네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에 가면 전부 다 이때 뭐 하냐면 문제풀이 특강, 심화 특강, 막 특강이 겁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너네는 특강 들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개념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특강 듣고 막 문제 풀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 근데 개념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서 또 힘든 거야. 왜냐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혼란이 오고 자, 이때 사탐이나 과탐을 끝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9월 넘어서 탐구를 보는 거 되게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하여간에 7월, 8월에 뭔가 탐구를 끝낸다든지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걸 막 보완하고 이때는 공부 좀 열심히 해요. 보통 다들. 그래서 이제 왜냐면 6월 모의고사에 어떤 충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생기고 아니면 진짜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간에 7월부터 8월 이때 이제 막 여러분 특강 들어 다닙니다. 자, 그리고 9월에 뭐 있어? 자,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이때는 진짜 실제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너가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너네 멘탈에 가장 직격탄을 꽂아주는 10월에 공부 안 한 친구는 거의 없어. 미쳤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때는 무조건 그냥 파이널 계속 돌려. 실전 모의고사 계속 풀어. 니네가 그토록 원하던 사설 계속 돌려. 그냥 맨날 돌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제일 공부 안 할 때 수능 일주일 전. 애들이 갑자기 영혼이 사라져. 선생님 저 이제 뭐 하죠? 이래요. 선생님 저 이제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하면서 갑자기 수능 일주일 전에 멘탈이 나가버리죠. 자,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수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사실상 6월 이후는 너무 정신없이 바빠. 그냥 뭐라도 더 문제 더 많이 풀고 특강 듣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이때는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눈에 코앞인데, 그치? 이제 당장 수능 보고 대학 그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 근데 요때는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요때는. 아직 감이 많이 안 오거든. 그나마 겨울방학 때는 초심이라도 있지. 이 중간에 애매한 3월부터 5월 이 시즌은 진짜 정신을 너무 못 차린다. 너네가 만약에 이걸 보고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때 부족한 거 다 메꿔놔야 돼. 안 그러면은 뒤에 가서 너무 힘들어. 뒤에 가서 개념 다시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가 하여간에 이거 12월부터 2월, 3월부터 5월 이 기간을 잘 생각하면서 너네가 공부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3월부터 5월에 기대기보다는 하여간 지금부터 2월 말까지는 빡세게 달리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공부량의 50%를 겨울방학 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 계획표 짜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지, 선생님이.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모든 수험생한테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잖아. 누구는 한 달 더 주고 누구는 한 달 덜 주고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야. 일반적인 애들이 3월부터 5월까지 놀아주는 덕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걸 되게 항상 좋아했어. 나는 남들이 슬럼프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그 기간이 내가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은 변하는 게 없잖아. 근데 애들이 여기서 한번 무너져 주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일반적인 슬럼프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간절함이야. 얼마나 너네가 성적을 얻고 싶고 얼마나 너네가 대학을 가고 싶은지 얼마나 너네가 원하는 진로와 가까워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 혹은 정말 일상적인 동기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가 막 나보다 공부를 잘해. 짜증나. 막 볼 때마다 싫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걔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어떤 도끼라든지 질투심 이런 것도 난 전부 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선생님 어떡해요 3월부터 5월까지 뭐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시간 없어서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다 똑같은 시간 누군가는 무너지는 시간이지만 나는 이 시간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애들이 다 힘들어할 때 이때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돌려 말하면 초반에 잘 잡은 친구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에 나는 너네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진짜 시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